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이대남 이대녀란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과 반목, 심지어 혐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 전문가들은 이런 일들이 성에 대해 숨기고 성에 관한 얘기를 금기하면서 올바르게 성교육을 받지 못해 생긴 일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24년간 성교육과 성상담을 해온 행복한 성문화센터 세종대 배정원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배정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게 뵙는다고 그래서 네. 상당히 긴장했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 가서 우리 배정원 TV를 보니까 네. 그냥 직설적으로 네. 써놓으셔가지고.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더 야해요. 그래도 직설적으로 하는 게 좋죠.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무슨 S로 시작하는 SEX 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쓰시고. 네. 근데 섹스는 표준어예요. 예, 그렇기도 하고 일부러 그 말을 쓰는 이유도 있는데요. 이제 보통 성관계라고 우리말로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성관계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왠지 좀 굉장히 건조하고 굉장히 건조하지 좀 않은데.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건전한데 지루한 그런 느낌이 좀 건전합니다. 네, 건전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섹스 그러면 뭔지 좀 재미있고 뭔가 좀 굉장히 왜 호기심이 막 가고 그런 그것보다 이제 약간 외설스럽고 약간의 저급해 느낌?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섹스가 저급한 섹스가 어디고 고급한 섹스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성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왜 사랑도 표현하고 확인도 하고 서로가 얼마나 서로를 좋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인데 그걸 우리가 너무 자의적으로 이 말은 너무 저급해. 이 말은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그러면 좀 뭔가 그 위험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하지만, 지금 위기감을 좀 느낍니다. 예, 하지만 건강하게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우리가 익숙해지고 오히려 양지로 이렇게 그렇죠.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야 돼요. 건강해지겠구나.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쉬쉬하니까 점점 더 거기에 관련된 범죄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얘기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나에 대한 그 목표를 가지고 성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성이라는 게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왔단 말이에요. 엄마랑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섹스를 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그냥 이 정신적인 사랑만 한다고 우리가 뽕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우리의 근원조차 자꾸 왜 더럽고 저급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를 존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주 그냥 처음부터 아주 세게 말씀을 하시네. 네. 근데 지난 한 거의 4반세기 동안 네. 성 강의, 성 상담을 네. 쭉 해오셨어요. 지금 대학에 계시고. 네. 언제 이렇게 성 문제에 관심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성 문제에 관심을 가졌었던 건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하다 성상담을 하게 됐냐. 뭔가 상처가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거는 한국 여자라면 굉장히 많이 경험이 있을 거고요. 가볍든 무겁든 간에 있을 텐데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정상적으로 잘 지내다가 그 경력 단절이 한 번 왔었어요. 예. 이제 두 번째 아이의 육아 때문에. 예. 그리고 나서 우리 둘째 아이의 학부모께서 그 이제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제 이런 걸 아시니까 좀 너무 아깝지 않냐고. 그래서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으니까 가서 좀 자원봉사를 해 주시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니까 갔는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아우성이었어요. 아, 구성애 선생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교육을 들은 거죠. 근데 그때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세대였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의 제 나이나 혹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성교육을 거의 못 받았죠. 못 받긴 하지만 어디서 받으셨어요? 아니 저도 못 받았지만 그런 건 알죠. 우리가 저는 빨간 책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주로 이제 그 백과사 주간지나 월간지의 네. 고민 상담. 네, 맨 썬데이 뒤에. 서울 같은. 그런데 이제 고민녀 고민남이 이렇게 상담하는 거. 저희 때는 아마 더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런 책 잘 안 읽었죠. 그리고 대학 다닐 때도 사실 저 고등학교 때는 겨울 여자 이런 책이 금서였어요. 조혜일 선생.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책상 밑에 숨겨놓고 보다가 들키면 그 영화 연수자 관람 불가했는데. 네, 겨울 그 여자. 영화는 못 봤어요. 영화는 못 봤는데. 정학이었어요. 그거 보다 걸리면. 네, 그랬겠죠. 저는 가서 봤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성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거기 가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돕는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성이라는 생각보다는 교육 쪽에 더 가까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을 왜 그 아이들한테 아무리 성교육을 해도 어른들의 성의식이 안 바뀌면 애들은 별로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성폭행 같은 걸 당했을 때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이고 이렇게 아무리 왜 상담 선생님이나 우리들이 얘기를 해도 엄마가 이제 데리고 가서 막 애를 붙잡고 우는 거예요. 너 어떻게 시집 가냐, 뭐 이제 큰일 났다, 막 이렇게 하면 애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한테 성교육을 해야겠구나. 어른들의 성의식이 바뀌어야 사회가 점점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어른들의 성도 그렇게 건강하고 즐거운 것 같지가 않아서 그때부터 2000년부터는 이제 어른들에 대한 성교육만 시작했죠. 그 의사들의 저는 좀 영역이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네. 그 의학 쪽에. 성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몸만 있는 육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타인하고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성 그러면 위생교육이 성교육, 그럼 위생교육, 보건교육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뭐 임신, 피임, 뭐 성병 혹은 뭐 월경 이런 얘기를 그리고 이제 지금은 세계적으로 어떤 추세로 가냐면 포괄적 성교육 얘기를 하면서 인권 베이스된 성교육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성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얼마나 좀 잘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지나치게 아는 부분도 있고요. 너무 모르는 경우도 있죠. 어떤 건 뭐 지나치게 아는 경우는 포르노 때문이죠. 포르노그래피. 이 포르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왜 상업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을 흥분시키고 만족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장되어 있고 또 여성을 굉장히 성적 대상화하고 폭력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에. 그리고 왜 우리들이 사실 그 교수님도 포르노를 보셨겠지만 우리는 봤다고 이렇게 단정을 하세요. 안 봤을 수도 있죠. 안 봤을 수도 있죠. 안 봤을 수도 있는데 많은 남자들이 포르노를 봤죠. 그럼 현재 제도 교육에서 몇 학년 때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금 하기는 하는데 그 옛날처럼 그렇게 옛날에는 그래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1년에 13시간 이상을 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과 선택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 교과를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 강의를 할 수가 없죠. 그 교과 이름이 뭐예요? 할 수가 보건이죠. 보건인데 그 보건 교과서를 저도 썼지만 보건 교과서의 6분의 1이 성교육이에요. 그런데 그나마도 보건을 강의할 수 없으면 사실 그걸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보건에서도 왜 성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잘 얘기해 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네. 아니 그 요즘에 그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서로 교제하다가 관계가 잘못돼서 살인도 하고 막 네. 이런 것도 그 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데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교육을 넓게 보면 인성교육, 인권, 상대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권리나 자유, 주도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를 소유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또 왜 소통의 능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화를 내는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요즘 폭력에 너무 둔감해져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데이트 폭력 혹은 교제 살인이 많아지는 것 같고 요즘 젊은 여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안전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만날 수 있을까? 안전하게 왜 계속 사랑이 유지될 수 있을까? 혹은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언론에서 왜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얘기를 너무 선정적으로 자극적으로 자꾸 보여주고 왜 기사로 내고 하다 보니까 학습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모방. 네. 물론 뉴스가 나오는 이유는 있어요. 이게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를 끌어내서 이런 것을 왜 좀 없게 하자라는 의도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자꾸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너무 주변에 이런 일이 많은 것 같고 일상인 것 같고 이래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막장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도처의 불륜인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불륜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낮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보도를 낼 때 이럴 때 좀 심의를 지켜야 되지 않나. 너무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귀게 됐어요. 네. 이제 사귀게 됐는데 네. 실제로 이제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 네. 그럴 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사실 폭력성은 친해질수록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횟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익숙해지죠. 강도는 세지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그런 일이 있었을 때부터 용인하지 말아야 되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의 명단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왜 그 사람들하고 왜 어떤 단축키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왜 얼마 전에 무슨 119 같은 때 뭐 짜장면을 시키는 얘기를 듣고 출동을 했다라는 것처럼 암호를 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왜 누구한테 전화를 할 때도 나 맞고 있어 이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갔어라든지 나 지금 방 안에 있어라든지 그게 이제 막고 있다는 이 방에 창이 없네 뭐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게 이제 나를 좀 도와줘라는 신호고 그리고 혹시 다툼이 생기면 왜 출구가 없는 방이라든지 혹은 뭐 연락할 전화가 없는 방이라든지 혹은 부엌 같은 데로는 도망가면 안 되죠. 흉기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되면 정말 심각한 거죠. 요즘은 그 이성 혐오 문제, 네. 남성은 여성은 네. 남성을 네. 이런 게 좀 심각하잖아요. 심각해요. 그래서 그것도 성교육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거를 젠더 감수성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어떤 불공정이나 불차별 혹은 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사회관계에서 이걸 알아채는 능력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꾸 왜 나의 피해 위주로만 자꾸 그 이야기가 되고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언론이나 혹은 왜 정치에서 이게 자꾸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편, 남자 편으로 자꾸 나누고 20대 남, 20대 여로 나누고 이러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예전보다는 거기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여자와 남자는 서로에게 어떤 끌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동성애가 아니면. 그리고 그게 내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적대시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 남자라는 어떤 그 이상적인 그 상상 속에 대상한테는 내 분노나 막 이런 그 혐오를 이렇게 투사하기가 쉽지만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하고는 그러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고 만나지 못하고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갈등을 더 부추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애들이 그 만나서 이야기만 해도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서로의 입장을 듣고 이해하기만 해도 그런 갈등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젠더 이슈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가 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만들어놨던 어떤 불공정한 시스템들의 문제니까 너희들이 남자와 여자로 나뉘지 말고 청년 세대들이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서 그걸 싸워라. 타파해라. 그걸 부시는 모습을 좀 보여줘라. 우리가 너무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 강의는 이제 대학에서도 하시고 네. 다른 데 어디 특강도 많이 하실 거고 대중 강의가 많죠. 대중 강의 많이 하실 거고 대중 강의가 많고 방송도 좀 상담도 있고, 많이 하시나요? 상담도 하죠. 네, 주로 섹스리스 상담 많이 합니다. 주로 상담하는 내용들이 그겁니까? 네, 이제 부부 상담, 커플 상담이 많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가끔 그런 상담도 있어요. 40이 넘었는데 한 번도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 혹은 남자랑 그렇게 사랑으로 깊어진 적이 없다. 여자랑 깊어진 적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상담도 좀 있어요. 요즘은 진짜. 그럼 어떻게 조언을 해주세요?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일단 들어봐야죠.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고 그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주고 동아리나 이런 데 좀 같이 가서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남자들은 여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좀 상대와 그냥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좀 많이 나아질 수 있다. 관계는 말 붙여보는 것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저런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자녀 성교육 문제. 예를 들어서 네. 자녀가 이게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 있다. 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음란물 중독이 참 중독이 됐다 그러면 쉽진 않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사실 포르노를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시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포르노를 아이들이 본다면 자연스럽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죠. 너무 자주 있어요. 많이 보고 있으면. 근데 어떻게 부모가 그 얘기 하기 힘든데 애한테? 그냥 만화 영화 너무 많이 보면 뭐라고 하세요? 만화 영화 보지 말라고. 네, 그렇게 그렇지만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말하기가 게임 너무 많이 그런데? 하면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것만 하면 왜 거기에만 빠져갖고 다른 일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부모님이 알고 계셔야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보지 말라가 아니고. 네, 그거 자꾸 보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아빠도 어렸을 때 봤는데 보게 되지, 자꾸 보게 되지. 그러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안 되고. 근데 자꾸 보면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서 본 정보와 실제 여자를 사귀면서 그 알게 된 정보는 굉장히 많이 달랐어.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일어나는 성행위를 어른들이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하지는 않아. 이런 식의 얘기들. 아니, 요즘에는 초등학생도 막 스킨십을 하고 네. 그런다던데. 그거는 우리 때도 그렇지 않았나요? 네? 아니, 저는 전혀 우리 때도 그런 애들도 저는 고등학교 때도 안 했는데 있었고 또 아닌 애들은 그러니까 그 성이라는 거는요. 근데 언제부터 교육을 그러면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교육을. 성교육은 아기 때부터 시켜야 되죠. 아기라는 게 아주 말만 어렸을 알아들으면? 때부터. 예. 그러니까 그 성이라는 걸 지금 교수님 성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성. 네. 네. 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말 꺼내기가 참 어렵네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꼭 물어봐요. 그러면 성 혹은 섹스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가 떠오르시냐고. 그냥 야릇하죠. 그러시죠. 예. 근데 그 섹스는 사실은 생물학적인 어떤 성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섹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 섹스라는 말을 성행위가 잡아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다들 섹스 그러면 성행위만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섹스 안에는 사실 섹스라고 말하지만 인간 안에는 그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게 있잖아요.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데이트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결혼한 관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왜 나의 위생에 대한 문제도 있고 폭력에 대한 관계도 있고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한테 성교육을 할 때도 성을 섹스라고 접근하지 말고 그냥 좋은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훨씬 쉽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어른으로서 왜 중학교 때 내가 이성교제를 하기도 했고 고등학교 때 어떤 여자를 좋아하기도 했고 그랬던 감정들과 그때 실수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성교육이죠.
그 이제 대단한 정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자녀들한테 성경은 그렇게 하고. 네. 저 같은 어른도 교육이 필요하시다고 성교육이. 네. 저 네. 같은 어른이 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이거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네. 이게 어른의 어떤 그 성문화, 성행위, 네. 이런 건 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저를 되게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니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 네. 저 같은 어른 만나서 이렇게 네. 성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네. 제가 뭘 모르는 게 있나요? 많이 있으실걸요. 근데 실제로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왜 이 부부관계 같은 얘기를 할 때 여자들이 얼마나 애무가 필요한지 그 애무가 여자들한테 어떤 그 왜 성적으로 도움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거 잘 몰라요. 성감대도 잘 모르시잖아요. 어렴풋이 그쵸? 알긴 하죠. 예, 어렴풋이.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르죠. 그래서 그걸 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아. 네. 심지어는 이 스킨십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느낌을 못 주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아. 그래서 이 부부간에 스킨십을 어떻게 할 때 가장 좀 이렇게 느끼는지도 가르쳐 주죠. 근데 이 섹스리스에서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아이들하고 같이 자는 경우도 있고 아주 어렸을 때 아이를 따로 재우지 않으면 애가 중학교 때까지 같이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왜 상상력이 막 풍부해지고 귀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사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알게 되는 그 전 나이에 따로 재워야 돼요. 아. 그게 한 3, 4살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걔만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재우고 그 왜 잘 때까지 좀 옆에 있어주고 그리고 시간을 정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독립성하고 굉장히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그 자녀 교육에는 독립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 어른 돼서도 예. 부모한테 의존하는 경향이 네. 좀 그리고 있죠. 그게 물론 사회 정책도 있지만 부모가 아이를 독립시키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이를 독립시킨다는 건 부모가 아이로부터 독립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참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놓게가 안 되더라고요. 그 연습을 어려서부터 해야만 얘는 날개를 달고 독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혼전 성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독립시켜야 되겠네, 그냥. 그럼요. 알아서 그건 하게. 이제 혼전 성관계가 문제가 되는 건 어디서 자고 들었어. 미성년자인 경우잖아요. 아니, 근데 나이 뭐 26에서 미성년자 아닌데 네. 외박을 하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아무 말도 말아야 돼요? 그렇죠.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이제 어른이잖아요. 그 성인이라고 인정한 나이부터는 걔가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주도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전까지 부모가 이제 그 왜 여러 가지를 좀 가르쳐주고 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울타리이지 아이를 끌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책임져줄 걱정이 수도 되죠. 없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어떤 걱정이 되세요? 예? 어떤 걱정이 되세요? 임신할까 봐? 그런 거 다 그럼 피임 포함해서요. 방법을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상처받을까 봐. 무슨 상처요? 그렇게 해가지고 헤어지면 어떡해. 교수님은 안 헤어지셨어요? 헤어졌죠. 네, 그래서 살아남으셨잖아요. 혼전순결을 지키기 쉬운 세대는 우리에서 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몇 살에 결혼해요? 되게 늦죠. 30 넘어야 결혼 시작하더라고요. 한 34? 그러면 18, 19부터 33까지 금욕하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랑하는데 정신적으로만 사랑하고 몸으로는 만지지도 마. 혹은 뭐 키스까지만 해. 이게 사실 우리가 겪어봤지만 그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몸도 가고 마음도 가고 영혼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점점 빠져드는데 제가. 그래서 정말 순결하다는 게 뭔가. 정말 순결하다는 건 지금 이 사람에게 내가 집중하고 이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성적 배타성을 이 사람하고만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랑을 왜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순결한 게 그게 순결이지 그게 육체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순결일까? 라는 생각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오늘 많이 배웠고 네. 좀 설득이 많이 됐습니다. 네. 내가 너무 성공이네요. 제가 너무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폐쇄적이었구나. 어른 성교육이 필요하잖아요. 네. 오늘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노인 성교육도 요즘은 하고 있고 장애인 성교육도 하는데요. 성이라는 게 식욕만큼 강한 우리들의 본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물인 이상은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또 내 날 정말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만들고 싶은 게 내 본능인데 그런 본능을 자꾸 억압하고 그게 왜 죄라고 얘기하고 쉬쉬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가 자꾸 변태로 가는 게 아닌가 폭력적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억압에서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어떤 분이요. 얼마 전에 읽은 책에 그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키스가 없어지면서 사회에 휴머니즘이 없어졌다. 전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말을 바꾸면 그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없어지면서 그것이 저급하다고 평가받기 시작하면서 사회는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네, 키스를 회복하세요. 그거 집에서 하면은 한 대 맞을 텐데. 당신 제정신이냐고. 그게 제정신이 되어야 해요. 그게 그냥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 이상해졌다고 그럴 것 같은데.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 건가요? 네. 예. 우리가 그 정상으로 사는 방법을 잊고 있는 거죠.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제가 정상인으로 한번 살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성문화센터 대표 세종대 배정원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